어느 가을의 들녘, 햇살이 노랗게 들판을 물들일 무렵, 한 마을의 초입에 낯선 소녀가 전학을 온다. 그리고 그 소녀의 등장으로 한 소년의 마음에도 익숙하지 않은 감정의 물결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그저 짧았던 어느 시절의 비, 그리고 그 비에 젖었던 두 아이의 조용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녀는 소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낯설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그저 불쑥불쑥 솟아나는 묘한 관심이자 시선일 뿐이다. 소녀는 도시에서 왔다는 말이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처음엔 낯을 가리며 말없이 소년을 바라보다가 점차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은 자주 들판에서 마주치게 된다. 어느 날엔 소년이 들꽃을 따다 소녀에게 건네고 소녀는 부끄러운 얼굴로 그 꽃을 치마 속에 감춰 넣는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마음이 들뜨고 하루하루가 설레는 감정으로 채워진다. 어느 날, 둘은 함께 냇가를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하지만 하늘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이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다. 두 아이는 황급히 언덕 너머 물레방앗간 지붕 밑으로 뛰어간다. 그곳에서 둘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존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정막 속에서 두근거림이 흐르고 소녀는 소년의 상처에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감싸준다. 그 장면은 마치 두 아이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심을 건넨 순간처럼 조용하고도 또렷하게 그려진다. 비가 그치고 나서 소녀는 축축한 치맛자락을 털며 돌아선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소녀의 모습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소녀는 이유도 모른 채 조용히 기다리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루는 소녀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그녀가 병이 들어 누워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또 몇 날이 흐른 어느 날, 소녀는 어른들로부터 소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말없이 들판을 바라보던 소년의 눈동자는 고요하게 흔들린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 소녀와 함께 나눴던 웃음소리, 그날 내리던 소나기의 빗방울, 물레방앗간의 조용한 시간들이 흩뿌려진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소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무르게 된다. 소나기는 이렇게 끝난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짧았고 잊었다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추억. 그 계절의 끝자락에서 하나의 생이 꺼졌고 또 다른 생은 처음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짧은 여운 속에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가장 짧은 이야기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단지 몇 쪽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한국 문학사의 한 줄기 강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어린 소년과 소녀의 짧은 인연, 그리고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소박한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애틋한 정서들, 그러니까 사랑, 상실, 성장, 기억, 자연, 그리고 존재의 소중함이 놀라울 정도로 정제된 언어와 장면들 속에 고요하게 녹아 있다. 소나기라는 제목부터가 상징적이다. 예고 없이 내렸다가 금세 그치는 소나기는 이 이야기 속의 두 아이가 함께했던 시간의 은유다.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너무 짧았으며 그 짧은 동안 너무나 진하게 마음을 적셨던 순간들. 독자들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비로소 깨닫게 된다. 소나기는 단지 날씨가 아니라 감정의 이름이며 인생의 조각이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서정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야기의 전개는 극적인 반전도 없고 기교적인 플롯도 없다. 오히려 이 작품은 조용하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 속에 어린 시절의 숨결, 들판의 바람, 첫 감정의 떨림, 말 대신 주고받은 눈빛이 살아있다.
황순원은 이 소설을 통해 문장이 조용해질수록 정서는 더 크게 울린다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소년의 시선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 시선은 결코 자기중심적이거나 과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아이다운 시선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진지함과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마음이 정직하게 담겨 있다. 소녀를 바라보는 소년의 시선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그 마음의 결은 매우 조심스럽다. 말없이 들꽃을 건네는 장면, 소녀의 치맛자락을 스쳐간 바람, 물레방앗간의 고요한 숨결의 올 오브 디즈의 그 모든 장면이 말보다 강하게 감정을 전달한다. 소나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정서의 진실함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에서 단 한 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울림을 경험하는 순간을 그린 이야기이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한 나이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그것이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생의 경이로움이든. 이 작품은 그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감정의 해석을 맡긴다. 그래서 더욱 오래 남는다. 각자의 기억 속 소나기와 겹쳐지며 저마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이 소설이 가지는 미학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에 있다. 황순원은 직접적인 묘사 대신 독자의 상상과 감정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도 단지 어른들의 입을 빌어 전해진다. 소년의 슬픔은 울음이나 절규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고 들판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울부짖는 어떤 장면보다도 훨씬 더 아프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자가 이미 소년의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 절제가 곧 황순원 문학의 정점이자 소나기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다. 또한 이 작품에서 자연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주체다. 비, 들판, 바람, 물레방앗간, 나무, 햇살의 이 모든 자연물들은 감정의 리듬을 이끌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년과 소녀의 관계는 자연 속에서 피어나고 또한 자연 속에서 끝을 맺는다. 자연은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해 말하고 그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감싼다. 이러한 서정적 자연 묘사는 독자에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무게를 함께 느끼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조용히 되새기게 된다. 작품 속 소녀는 이 세계에 잠시 머물다 간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마치 봄볕에 피었다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사라지는 들꽃처럼 그녀는 찰나의 시간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 사랑과 그리움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 같은 존재다. 한편으론 순수한 감정을 깨우는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론 상실과 성장이라는 감정의 계절을 통과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년에게 있어 소녀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앞서 이끌림이었고 그리움보다 앞서 궁금함이었다. 그 미묘한 감정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다. 작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명확한 단어로 규정짓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흐릿하고 여린 감정들 위에 조용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딥힌다. 그 덕에 소나기는 독자가 자라온 배경, 나이, 사랑의 기억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히는 신비한 성질을 지닌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두 아이 사이에 오가는 말보다 더 강렬한 것은 침묵이었다는 점이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침묵이다. 그 속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유대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떨림이 들어있다. 소녀가 소년의 무릎 상처에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대는 장면은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조용한 울림을 준다. 마치 괜찮아 라는 말을 대신하는 몸짓처럼 소녀의 손길은 소년에게 깊이 새겨진다. 그 순간
독자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거룩한가를 깨닫는다. 소설이 가진 미묘한 정서는 배경 묘사와 함께